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2월 15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외신도 주목한 끔찍한 부산. 먼저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달린 댓글 30대 남자 곧 결혼을 한다고 하시는데 여러 부동산 유튜브 보고 있는데 이분이 제일 시황을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언론에서 어줍잖게 띄우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박이 아마 제 영상의 주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의 제목, 엑소더스 시작됐다. 외신도 경고했다. 끔찍하다. 요 뉴스 내용을 보시면 젊은 층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 일자리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는 또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봤습니다. 전세가율 64.6%나 된다. 무려 64.6%. 15개월 연속 상승. 매매 수요 늘어날까? 전세가율 올라간다. 집 사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15개월 전에 얼마였냐 보니까 62.7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서 64.6이라고 합니다. 이거 대단한 수준 아니죠? 심할 때는 전세가율 80%까지도 갔습니다.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전세가율 지금 50% 정도. 그 외에 가격이 점점 내려오면 뭐 60%, 70%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비중이 더 많다 보니까 비율이 64.6%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보면 우리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보면은 15개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요. 23년 가을부터 전세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건당 전세대금도 좀 오르긴 올랐다. 답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재차 내리고 있다. 뭐 하여튼 전세 가격 올라서 매매 가격 올라간다. 라고 바람잡을 생각 하지도 마라. 뭐 지금 제가 10년 후라고 했던가요? 네, 10년 후쯤 되면은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 40년을 살았던 서울의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25평에서 다시 25평으로 가려고 하면 분담금이 3억 5천만 원이랍니다. 원주민이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대다수는 쫓겨납니다. 이분도 자기는 그냥 살고 싶었는데 자식들이 동의해 주라고 해서 막상 동의를 해줬는데 옮겨갈 데가 없어요. 훨씬 더 못한 곳으로 옮겨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원래 살던 데 웬만하면 살고 싶어 합니다. 일본이 이 현상 이후로 재건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쿠팡알리 댓글 링크 좀 이용해 주시고요. 부산의 매도 물량 6만 1000개, 6만 1000배. 각 지역별로 보시면은 연중 최고치를 거의 다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특이점, 연초 대비 전세 물량이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대전이나 이런 곳은 연초 대비 전세 물량이 월등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건 주간 브리핑 통해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 일어날 수 있겠구나. 월세 물량은 연초 대비 소폭 감소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전세 물량, 이 임대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빨리 사라. 전세 가격 폭등한다. 아니거든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하고 얘가 쌍둥이처럼 움직인다면 전문가들이 상저하고를 점쳤지만 점차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반대급부로 뭐 지방 아파트 미분양분 5년간 양도세 면제 이 카드를 들고 나와서 연초부터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데요. 아마 수도권 사람 내려와서 산다 이런 이야기 근래 들어본 적 없으시죠? 내려오면 그네들이 지방에 물릴 거예요. 자, 아파트 거래량 1,500건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1,500건대. 다른 지역들은 요 날짜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2월의 거래량이 1월의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은 딱히 아직까지 그 흐름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도 3억 9천, 3억 6천 작년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덜 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신고가 되긴 했네요. 이제 235건 거래는 94%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거든요. 250건 정도 거래될 것 같습니다.
요때랑 분위기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띄었고 뭐 신생아 40년 주담대 아니 50년 주담대 이런 걸로 띄었던 게 작년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지방을 위한 대책이랍시고 아주 비싼 아파트 미분양 되는 아파트 이런 걸 사라고 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과연 띄워질지 계속 지켜보면 되겠네요. W 평당 거의 한 4,500만 원. 네, W 평당 4,500만 원. 72평이 33억. 뭐 이런 영역들은 대다수가 보지 않잖아요. 막 예전처럼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이 가격이 껑충 점프하면 다들 환호했습니다. 왜? 제가 오르면 우리 집도 오를 거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작년에 그 믿음이 깨졌었죠.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이 일부 움직였지만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그에 따라서 같이 흐름을 하지 않더라. 양극화. 그게 양극화다. 완전 따로 노는 거. 예. 한 개 삐쭉 오르면 다시 불어 내려오는 거래 나오는 것이 근래의 분위기고요. 자, 대다수는 여기 해운대 자이처럼 횡보하는 모습, 횡보하다가 살짝 더 높아지는 정도. 요게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에 뭐 크게 상회하는 정도가 아닌 듯 했습니다. 광한자이 거의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져 있는 모습. 14억 4천까지 하던 것이 10억 3천. 10억 3천 전에는 7억 5천. 층수별로 이것도 막 가격이 천차만별 날뛰고 있네요. GS 하이츠자이 급등 이후에 추락, 이후에 반등, 횡보하다가 근래에는 약보합, 뭐 어쩌다가 강보합 있는 것도 있지만 다음에 또 이렇게 나타나서 대다수가 그냥 횡보 장세. 오늘 그래도 6억 이상 제법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10% 가까이 빠지는 것들 25%. 또 6억 이상은 25% 정도 평균적으로 빠지는 흐름. 한 개씩 삐쭉삐쭉 올라가는 분위기 슬슬 잡기도 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빠지는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또 뭐 연초라서 기대감에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사지만 연말이 갈수록 딱히 힘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이 살짝 치고 올라가는 건수들이 오늘 제법 보입니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정보 상세라고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다. 오늘 부산에도 지난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도 그랬고 대구 쪽에도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30대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자산은 2억 정도 가지고 계시고 한 3억에서 4억 대출 내서 5억짜리 6억짜리 이런 거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입지나 이런 부분들 장래의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크게 발품 팔고 뭐 정보 구하지 않더라도 우선은 자기가 주 생활권 있는 곳에 아파트를 보시고 실거래 가격을 매번 추적하면서 대충 우리 동네는 가격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어떤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어떤 것들이 거래가 안 되는구나 연차별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고르면 됩니다. 누가 뭐 딱히 뭐 어느 아파트가 대단한 아파트고 어느 게 아니고 이미 시장에서는 이 가격으로 모든 게 평가가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한 2억 정도 자산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뭐 한 3억대 중반, 3억대 중반 이런 걸 고르고 또 돈 모아가지고 또 갈아타면 되거든요. 지금은 감히 꿈도 못 꿀 만큼 비싼 아파트로 느껴져도 또 세월이 많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곳들도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3억 중반대 요 정도 해서 또 알뜰살뜰 돈 모으면은 뭐 중간에 뭐 부부간에 뭐 맞벌이를 하다가 뭐 출산을 한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이 닥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한 4억씩 빚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쪼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레버리지 풀로 써서 집값의 80% 대출 받고 이렇게 막 찔러서 막 재미 보는 시절도 있었지만 우린 그 반대도 경험했잖아요. 예. 한 3억 들고 7억 빚내 가지고 10억짜리 집 샀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얘가 막 15억이 가고 이런 현상들도 봤었고요. 3억에서 7억 내 가지고 10억 주고 빚 내 가지고 10억 주고 샀는데 이게 7억 되는 것도 우리는 가장 근래에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외였고 이것은 예외적인 일이었고
이것이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그런 흐름도 살필 필요가 있겠다. 분양권 거래량은 고만고만 비슷한 수준이고요. 전세 거래가 제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거래가 요거 2200건, 요 아래쪽에도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매매 거래량도 예측해서 알려드렸었죠. 지금 1월의 거래량은 82% 정도 신고되는 상태. 매매 거래량은 한 94%. 전세 거래는 시간이 한 2달 지나고 나서 신고되는 건수들이 많거든요. 2700건대 예상됩니다. 요 정도. 2년 전과 견주었을 때 혹은 작년과 견주었을 때 전세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게 느껴지시죠? 뭐 전세 월세화 부산은 아니다. 평균 전세 가격 아까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고요. 자, 월세 거래량도 지금 1371건, 지금 82%, 80% 정도 거래가 되었다고 치면은 이거 한 많아봐야 한 1600건 정도 거래 나오나요? 전체 임대 거래량 지금 3639건인데요. 82% 정도 신고되었다고 했죠. 100%가 신고되면 거래량은 4438건, 4400건 요 정도 수준에 머무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전세 거래량, 전세 매물이 부산 한창 많았을 때 뭐 23년 1월 기준으로 거의 한 19,000건에서 지금 전세 매물이 한 8,000건, 7,000건 수준까지 줄어들었지만 그에 맞춰서 전세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갱신이 많아서 같은 금액으로 갱신을 하게 되면은 이거 거래량으로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갱신되는 건수가 뭐 엄청 많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갱신 비율은 통상 일어나는 비율보다 약간 더 일어나는 정도. 그에 비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